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비판과 대한 정치 토크 종횡무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죠. 끝까지 그 지명을 고수하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이용구 총장님, 그다음에 네. 서성교 교수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우선 말이죠, 그 서 교수님, 이 조국 후보자 지명 계속 강행하는 겁니까? 예. 문제는, 응? 대통령도 아직 처리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조국 후보자 본인도 계속해서 청문회를 가서 모든 걸 소명을 밝히겠다 이야기하면서 또한 검찰 개혁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걸 보면은 본인이 자진 사퇴할 의사가 아직까지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온 나라가 바로 자기 문제를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이제 불구하고 그렇게 끝까지 법무장관을 기회하겠다 이렇게 끈질긴 의지를 보여주는 게 참, 예. 그런데 이제 총장님, 이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러운 판이에요. 근데 조국 후보자가 정말 법무장관으로서 감이 된다, 필요하다, 뭐 이래서 환영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도저히 조국 가지고는 안 되겠어,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최근 한국갤럽 비롯해서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서 적절한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사실은 한국갤럽은 전통적으로 현 집권당, 현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발표됩니다. 그 여론조사의 최근 결과가 반대한다가 57%, 찬성한다가 27% 나왔는데요. 즉 반대한다가 2배 이상 높거든요. 더욱이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20대에서도 반대 여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30대, 40대는 좀 찬성률이 어느 정도 쫓아가지만 전반적으로 반대가 2배가 넘지만 특히 20대와 60대에서 반대 여론이 높다는 것을 현 정부에서는 깊이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즉 도저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반대가 높습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사실 현 정부가 보면 바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 파퓰리즘 정부다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 계속 강조하고 내세웠던 게 뭐냐면 우리가 국민들 여론조사 이렇게 우리를 지지 많이 한다. 이걸 가지고 이제 무기로 삼아가지고 자신들이 이 뭐냐면 혁명정부다 이래가지고 나섰는데 이제는 이제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도 이제 그 논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그럼 이제 완전히 논리를 걷어들여 버리는 겁니까? 굉장히 이율 배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높을 때는 그거를 지지 기반으로 삼아가지고 정책도 결정하고 인사를 밀고 나갔는데 또 여론조사가 지지가 나쁠 때는 또 이상한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이중적으로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사실 국민의 의사, 우리 쉽게 말하는 민심에 상당히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은 천심인데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촛불을 든 민심을 이어받은 정부라고 생각한다면은 민심을 쫓아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후보자 본인이 결단을 내리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래놓고 1일부터 6일까지 또 아시아 뭐 3개국 방문 나가잖아요. 그렇죠. 뭐 태국을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 총장님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그냥 상상으로. 내가 없는 사이에 뭐 알아서 사퇴하라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런 여론을 잠시 피해가지고 가 있다가 오면 그 사이에 청문회 다 할 거고 그다음 나는 가자마자 바로 아니면 전자결제라는 것도 요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지. 저는 걱정스러운 게요. 우선은 이제 9월 2일, 3일 양일간 청문회가 계획돼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증인 채택 문제로 청문회가 열릴지 아닐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여러 가지 의혹 상황이 있는데 그 의혹 사항들을 갖다가 점검하기 위해서는 증인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합의 안 된다는 건 상당히 좀 정말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거든요. 그런데 이리 가다가 청문회가 만약 무산되든지 또는 의미 없는 청문회가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에 누군가도 임명할 때 그냥 외국에 가셔서 전자결제로 그냥 결제를 해버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대신
이 그 조국 후보자에 대한 문제는 다른 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무슨 문제냐면 뭐 공동학원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사모펀드 문제도 있고 그런 것도 굉장히 저는 심각한 그 법적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특히 자녀의 대학 입시, 대학원 입시 문제만큼은 온 국민이 분노하는 정말로 용납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걸 무시하고 이거에 의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정말 들끓는 그런 분노를 무시하고 임명을 한다? 네. 저는 굉장히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소위 말해서 레임덕을 더 그 앞당기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행여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네. 그 포기하실 것을 저는 권고합니다. 예, 그럼 이제 이 조국 후보자의 그 딸 문제 그거는 조금 이따 이제 총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 어떻습니까? 저 인사청문회 이 집권당인 그 민주당 측에서는 뭐 가족을 뭐라 하느냐 뭐 이러고 또 외부에서도 집권당 편을 드는 또 조국 편을 드는 사람들은 가족을 왜 거기 자꾸 개입시키냐 이러는데 그 저 청문회 이번 청문회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하고 직접 연결된 것 같은데. 예. 뭐 가족을 이렇게 뭐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 부르면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이 본인 당사자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 부인과 딸 문제가 제일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증인들이 직접 나와서 본인이 스스로 소명하고 설명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야당에서도 이 청문회 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 오히려 청문회를 하게 해서 조국 후보자가 변명으로 일관해서 청문회를 넘기게 되면 오히려 면죄부를 줄 가능성도 있고 또 민주당은 그 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청문회를 하고 나면 대통령이 한 10일 지나면은 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확실한 관련된 증인들이 나와서 정확하게 의혹받는 사실에 대해 가지고 명쾌하게 설명하는 게 조국 후보자의 앞날에도 바람직스럽고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면 정말 떳떳하다면, 근데 왜 가족을 이렇게 불러내느냐, 이거는 제가 봐도 왜냐면 그 직접 당사자들이거든. 이 문제의 당사자들이란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가족 이전에 그 문제의 당사자들로서 나와서 증언을 하는 게 옳을 텐데, 그걸 왜 가족들 불러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기가 그냥 후보 사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후보자 사퇴도 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윤석열 검찰입니다. 다른 검찰도 아니고 근데 지난 27일 전격적으로 이 뭐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30곳이 넘는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거든요. 이것하고 관련해서 이것은 성격이 어떤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누가 보든지 그건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그 국무위원,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돼서 청문회를 앞두고 그 의혹 사항들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다. 이건 초유이고 더군다나 나아가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건 과거에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압수수색 들어간 그러한 그 사항들, 압수수색은 그냥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 측에서 압수수색의 사유를 다 정리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법원에서 이제 압수수색 상당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영장을 발부해서 하는 절차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웅동학원 문제나 아니면 사모펀드 문제도 굉장히 어떤 그 법리적으로 그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이제 밝혀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하나 그 딸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당사자 그러셨는데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단국대 의과대학에 인턴을 했고 3학년 때 공주대학교 교수하고 같이 연구에 참여한다 해서 일본 학교도 다녀왔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 그런 경우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이 스스로 혼자서 했을 일은 없거든요. 또 교수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 누가 직접 관계됐냐? 그 부모, 그 중에서 어머니가 관계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어머니는 반드시 그 청문회에 나와서 그 상황을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되려면은. 그리고 그 학생의 어떤 논문 문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에 그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공개적으로 다 얘기가 된 거고 또 공주대학 그 경우에도 일본 학회에 8월 2일에서 4일인가까지 학회에 있었는데
그 초록을 제출하는 것은 4월 달이거든요. 예. 4월 달에 이미 그 인턴을 가기 전에 제출했다 그러니까 뭐 3월 달서부터 그 인턴을 활동을 했다. 도대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서울 다니고 공주에 있는 대학에 3월 달부터 나와서 인턴을 했다? 그럼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 안 가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명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결과가 고려대학교 입시에 자기소개서에 기록이 됐을 것이고 그것이 입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되거든요. 그리고 사법판단에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할 때에도 분명히 이번에 청문회에서 밝혀져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증인들이 누가 돼야 되는지 이건 분명한 팩트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사에 들어갔는데 일각에서는 그 뭐 짜고 치는 뭐 아니냐, 뭐 서로가 봐주게 하는 거 아니냐, 클리어해주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측도 있고, 아, 윤석열 총장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근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이런 이제 강단이 있는 그런 총장이니까 이번에 아마 뭔가 작심하고 지금 일을 시작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측도 있는데요. 서 교수 입장에는 보니까 시각이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까지는 했지만은 정식 수사를 개시하기에는 상당히 불가능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기획하고 그거를 이제 검찰총장이 사인을 하고 이 과정 속에서 청와대의 대부분은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용훈 총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은 법원이 영장 발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하게 되면은 그 또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다 파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7일 날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한 23, 4일 정도에 벌써 청와대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양해를 받거나 아니면 무기를 받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수사를 시작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고 아까 교수님께서 30여 곳 압수수색을 했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조국 수석 후보자의 자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이 압수수색의 가장 중요한 휴대폰, 조국 후보자와 그 부인의 휴대폰은 압수수색을 못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은 이 압수수색 증거물들을 다 모아 수집해가지고 분석하고 파악해가지고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수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벌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 나면은 더 이상 검찰 수사는 중단되게 되지 않을까. 일부 가족이라든지 오촌조카의 그 펀드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방정적인 수사는 가능하겠지만 조국 후보자 본인에 대한 수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검찰의 압수수색의 진정성, 수사 의지 진정성을 국민들이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눈초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잔가지치기 꼬리 자르기 수사로 끝내가지고 이를테면 그야말로 이제 나중에 임명해놓고 임명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 이거 보니까 사실 이런 건 우리가 좀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몇 명 처벌하고 이렇게 저 장관은 정말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건지. 근데 윤 총장이 그렇게 말은 거창하게 하고 만약 이런 식으로 거둬들이면 자기 앞으로 이 총장으로서의 그 역할에 또 임무 수행에 엄청스러운 지장이 있을 것 글쎄,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희망을 하는 것이 첫째는 그동안에 검찰이 국민들의 많은 지탄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압수수색의 내용을 보면 우선은 초유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의혹 사항들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번 사건을 검찰에서 유야무야 흐지부지 적당히 넘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검찰은 쓸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그 검찰총장의 어떤 캐릭터로 보건데 어느 정도는 믿고 싶어요. 이분이 제대로 하겠다. 제대로 하면 뭔가 드러납니다. 만약에 드러나지 않으면 많은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이제 버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검찰 고위층 했던 분하고 어저께 이제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검찰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유야무야 덮고 넘어가려면은 상당히 관계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야 된답니다. 그렇지만은 검찰 내부에서 그것이 되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아마 이것은 어느 정도 제대로 하려고 아마 작심을 하고 우리가 그 수사를 하는 것 같다. 그걸 좀 믿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압수수색을 안 했죠. 검찰이 그렇게 예. 조기에 빨리 국민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시작해가지고 빨리 밝혀진다면은 오히려 조국 후보자는 우리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오늘 어디 신문 기사를 보니까 뭐 제목이 그 검찰에서 하는 말이 조 후보자 장관이 되더라도 음. 이후에 있으면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건데 그 말을 들으니까 수사 의지가 강력한 것이 피력됐느냐 아니면 이번에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장관 되고 나서라도 우리 수사하겠어. 뭐 되게 검찰이 그러잖아요. 우리 결코 그거 수사 거둬들은 거 아니야. 앞으로도 계속 할 거야. 이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 되게 용두사미로 끝나거든요. 혹시 그런 복선을 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이제 어느 쪽이냐면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믿고 싶은 쪽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만이라도 이렇게 확실하게 여기서 검찰이 중심을 잡아주면 그것만 해도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예. 보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을 살리기 위해서도 예. 아마 이번에는 사실성인의 자세를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또 이 뭐냐면 민주당 있잖아요. 예?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이잖아요. 근데 집권당 거기 대표가 이해찬 대표죠. 28일 날 보니까 어디 저기 삼천리 기계 거기 가서 무슨 뭐 공작기계 글로벌 무슨 뭐 생산 저 글로벌화 시킨다든가 뭐 그렇게 한다고 그거 하면서 거기 가서 현장에서 최고위원회 했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불쾌하게 이야기하고 왜 말이지 협의를 안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나는 언론이 보도 난 걸 보고 알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쾌하게 이야기했거든. 그러면 검찰이 그러면 그 협의해야 되는 기관 중에 집권당 대표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집권당 대표는 집권당 대표이지만 사실은 행정부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꼭 압수수색하기 전에 사전에 통보해야 될 의무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과하면 그게 왜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하고 압수수색했던 게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까지 비판하는 것은 뭐 어떻게 거꾸로 보면은 민주당의 위기가 뭐 발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범법 혐의자를 두둔하고 옹호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저쪽 뭐 여당 진영, 진보 진영에서는 조국을 옹호하기 위해 가지고 뭐 결사 죽기 살기로 오기전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듯이 보여지는데요. 이거는 정말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천명해온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에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이런 행위는 즉각 중단하는 게 옳다고 보입니다. 예, 이재정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이 압수수색하는 이것이 바로 과거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수사하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 가지 보니까 정황상 이것이 검찰은 인재에도 수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10여 건에 지금 고소 고발이 들어가 있죠. 예. 그런데 이건 정치 문제니까 검찰은 그 손 떼고 수사를 안 해야 되는 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음. 대신 검찰은 인지에서도 수사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 고소 고발된 사건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 사건에서는 당연히 수사에 들어가야죠. 예. 그래가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자유한국당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예. 자, 좋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조국 후보자의 경우를 통해서 예. 그 강남 좌파의 민낯을 제대로 보고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좌파 정부에 대해서 이제 실망감이 이제는 팩트로서 이제 입증이 됐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아지는데 반대로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발표된 결과를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지난주에 30.2%에서 28.6%로 오히려 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의 관계자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즉 뭐냐면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제 그 민주당을 버리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왜 자유한국당에 오지 않나?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고민을 그러면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자유한국당에서 그동안에 책임질 만한, 즉 중진 이상의 정치인들이 과오가 누구보다도 큽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지경에 이른 상황에 대해서 그 자유한국당에서 중진 의원, 즉 재선 또는 삼선 이상 의원들은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자, 우리는 역사 앞에 그리고 조국 앞에, 조국이 아니라 그러나 조국이 아니고 자유 대한민국 앞에, 예. 그리고 보수파의 자유한국당의 큰 죄인이다. 우리는 이제 자숙하고 정치선에서 물러나겠다.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국민들은 그 보수파 자유한국당의 진정성을 믿어주지, 아무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한다 그래도 이 상태로 그냥 나가서는, 즉 뭐냐면 자기 반성을 안 하는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의 지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이 문제를 꼭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뭐냐면 오늘 저 시간이 짧으니까 한국당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는 오늘 약간 이제 좀 시간이 짧아서 그렇고 그 이제 다음에 아주 제대로 한번 짚어보고요. 그러면 오늘 제가 두 분한테 한 가지씩만 좀 이제 여쭙고 이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여론에 안 오르는 것은 이게 한국당이 이 말하자면 정치적으로는 한국당으로 입장에서 볼 때는 저쪽에서 자충수를 도와주니까 이거 이쪽에서는 이제 민심을 되끌어올 수 있는 이런 계획인데 한국당이 그걸 제대로 못 살려서 짜증난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아니면 뭐 네가 떠들 만한 자격이 있느냐 뭐 이런 뜻이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제가 많이 여러분들 만나서 보면 한국당은 너희들이 떠들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말은 어쨌든 싫다. 이겁니다.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뼈를 깎는 자기 혁신에, 즉 뭐냐면은 그 정말로 정치 혁신을 제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뭐가 가장 기묘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즉 이 지난 이 보수 당의 어떤 이런 해망에 책임 있는 사람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재선 또는 삼선 이상 국회의원 전부가 다 무릎 꿇고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이제 다음 선거에서 출마 안 하겠다. 이 선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충격 많이 받겠네. 서 교수님, 바로 이 문제 가지고 서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슨 중요한 과제 하나만 좀 제시하신다면? 예. 첫 번째로는 실패한 군대는 다시 또 실패한 대로 나가면 또 지게 돼 있습니다. 예. 실패한 군대는 장수도 바꾸고 군대도 재편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 아까 이용호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사퇴를 하고 후진들한테 자리를 물려줘야 되고요. 또 일부 외부의 보수적인 철학과 원칙을 갖고 좋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과 다 통합해가지고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이 현재의 대한민국 문제점을 적시하고 해결하고 미래에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해야지 국민들 마음을 잡고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한국당의 당면 최대 과제, 또 절체절명의 과제가 과연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걸 한번 우리가 같이 좀 논의를 해보기로 하십시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예, 고맙습니다.